안녕하세요. 과학과제 연구를 담당하는 선주고등학교 최재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학과제 연구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과학과제 연구가 무엇이고 과학과제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과제 연구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과제 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과제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제 연구란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과학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법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란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정의는 사전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하면서 진리나 법칙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요.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법칙으로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도 알 수가 있고 법칙이 확실해진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수학에서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식물이다. 이런 것처럼 반드시 참인가 거짓인가 둘 중에 하나를 말하게 됩니다. 보편적 법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여러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 즉 물리에서 말하는 자유낙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유낙하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이제 사람들이 떨어지고 어떤 기분을 느끼겠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자유낙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힘인데요. 아래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그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의 원인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리에서 등장하는 수식도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mg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기 저항은 정확한 식으로 표현하기는 물체의 모양마다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 속력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했던 우리 학생들이 싫어했던 이런 물리 법칙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왜 운동을 할 때 그냥 이제 눈으로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가면서까지 파악을 해야 되느냐? 나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롤러코스터만 해도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냥 떨어진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왜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이제 떨어지는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과가 떨어진다. 사과가 떨어지는데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인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시간을 직접 측정해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축구공도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깃털도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겠죠. 공기장이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그래서 깃털 같은 경우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칙이 없다면은 굉장히 비슷한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몇 가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확하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라면은 보편적 법칙으로 통해서 바로 대입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죠. 예,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이 붙여넣는 과정. 이 과정을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과학이 법칙을 적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이게 무한히 많다면은 법칙이 있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과학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쉽게라는 말 대신에 과학을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을 좀 더 어렵게 수식들을 써가면서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세상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과학이 발전을 하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학이 다 세상을 알아낼지도 못했고 아직 밝혀낼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수많은 과학책들이 한 권의 책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모든 현상에 대한 원리로 한 가지 문장으로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과학을 알게 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야구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는 무엇을 알면 알수록 재밌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갈 말이 룰입니다. 야구를 많이 이제 즐겨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네, 룰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재미가 있겠죠. 세상은 그러면은 뭐를 알면 재밌겠습니까? 네, 당연히 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붉은 노을이 있는데 그냥 노을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왜 노을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지 예, 빛의 어떤 산란 때문인지를 알면 훨씬 더 거기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제 연구는 무엇인가? 과제 연구는 사전적인 의미가 과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요. 연구는 어떤 일이나 대상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해서 이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묶으면 과제 연구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해서 해결하려는 활동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호기심을 느꼈던 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과목이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학 과제 연구의 목표는 우리가 배우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학습 내용과 연계해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조사 및 토론 및 조사를 통해서 과학의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 실습 활동을 수행하는 것. 세 번째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것. 그래서 과학 과제 연구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논문과 같이 연구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발표, 피드백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 과제라면은 실험 실습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는데요. 그 자연과학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논리가 맞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실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거의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과 합당하다. 이런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이론을 제외하고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제 연구라 하면은 실험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과학 이론을 탐구하기에는 아직까지 과학 그 이론에 대해서 배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을 통해서 밝혀보는 것이 현재 학년의 적당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의 목표는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량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제는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의 주제를 찾을 때에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느꼈다. 과학적 이론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본인이 어느 정도는 과학적 이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도 충실히 이론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험이 없다면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겠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과학과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과제 연구의 필요성은 선생님이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과학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실험 보고서 논문의 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과학적 인재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과학과제 연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불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런 수식들이 물리에서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담당 과목이 물리라서 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F는 MA,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R자임은 질량과 그 다음에 이동거리의 시간 미분값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의미하는 식은 셋 다 동일합니다. 하나의 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학생들은 복잡하고 어렵다.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냐? 이런 불만을 많이 표현합니다. 선생님도 수업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전기나 역학 이런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왜 그것을 배워야 합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과학책에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험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실험이 대부분은 이론을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물체가 빗면에서 떨어질 때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굉장히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실험을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 해보면은 마찰도 있고 빗면의 길이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뭐 빔 수레의 바퀴도 일정하지가 않고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을 안 했는데 이런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과제 연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대부분 이론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식의 근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사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과학 과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실험 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 연구소에서는 과학적 결과는 당연히 논문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논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양식이기도 하고요. 또 발표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 보고서, 즉 논문의 양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어떠냐 하면은 대학에 가게 되면 논문 작성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논문 작성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실험, 과학책에 나오는 실험은 실험 결과값만 적고
결론에 대해서만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과제 연구의 주제 선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성은 과학 과제 연구의 두 번째 필요성은 이런 실험 보고서나 논문의 작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필요한 과학적 인재가 예전에는 과학 이론이 좀 더 중시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이 사진은 미국 그 나사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실에서 과학을 배우고 문제를 풀고 이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과학 이론이 물론 중요합니다. 과학 이론이 있어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연구소나 우리가 이제 실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문제풀이가 곧 연구 능력과 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구 능력에 대해서는 협동성, 뭐 적용 능력, 표현력, 심지어 뭐 창의력, 분석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인성적이나 어떤 인지적인 것을 벗어난 정의적인 영역도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연구 능력은 문제풀이도 포함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연구원으로서 그 다양한 능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과학 과제 연구의 효과는 첫 번째로 과학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논문을 한번 작성해 봄에 의해서 연구 방법이나 연구 과정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논문을 써본 학생들은 다음에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과 사회에서 실제 필요한 능력의 함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이제 기업에 취직을 했다. 문제풀이에만 당연히 욕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가서 어떤 과학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겠죠. 다양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과학 과제 연구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 과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과학 과제 연구 방법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연구 주제의 발견입니다. 연구 주제는 우리가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연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궁금증에 기반을 두는데요. 자기가 이왕이면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하는 것이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기에 동기부여가 되겠죠. 두 번째로 선행 연구를 조사해야 됩니다. 기존의 연구 사례를 자세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미 선행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행 연구에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목적의 수립과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충분히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계획서가 끝나면 연구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연구 수행이 끝이면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결론 도출과 발표 그리고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한 번에 쭉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시 우리가 순서도처럼 돌아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행연구조사에서 연구 주제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연구 주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연구 계획서 작성을 하면서 뭔가 더 알고 싶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선행연구조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연구 수행을 하다가 연구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 계획서가 다시 가야 되겠죠. 결과 분석에서 적절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오차율이 굉장히 큰 결과가 나왔다. 연구 수행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 도출에서 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밝혀졌다. 그러면 연구 결과 분석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책에 등장하는 실험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노력을 해야지 과학과제 연구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구 과제를 하면서 좀 더 더해지는 항목으로 연구 노트를 꼭 작성할 거고요. 연구 노트도 객관적인 증거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피드백을 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 과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학생들도 과학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꼈으면 하고요. 과학 과제 연구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능 체제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이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과학 과제 연구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